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해드릴 TV 2025년 하반기 여러분들과 특별한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에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네덜란드예요. 한 마을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마을에 한 가정의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를. 그런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앵무새가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못생겼네. 그 아줌마 참 못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참았는데 오고 가면서 계속 앵무새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주인한테 이제 가서 따졌어요. 저 앵무새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그렇게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이 지나도록 계속 앵무새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아주머니만 지나갈 때마다 그 참 더럽게 못생겼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그 남편하고 가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앵무새를 키우는 그 주인이요, 새장을 열고 그 몽둥이로 그 앵무새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서 앵무새가 날개 깁스도 하고 주둥이 부리를 붕대로 칭칭 감았어요. 어제 이쯤 됐다 싶어서 이제 통쾌한 마음으로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앵무새의 깁스하고 부리를 붕대로 감은 걸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지나갈 때 그 앵무새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예, 알지. 알지? 이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볼까요? 알지노믹스입니다. 예, 아시나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그제 기사가 나왔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연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예, 알지노믹스. 이 회사가요, 완전 자본 잠식에도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술 특례 제도 괜찮나? 이제는 한번 물어볼 때가 아닌가? 자, 괜찮나? 그 얘기죠. 그죠? 괜찮나? 그래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알지노믹스는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공모 예정 물량은 무려 206만 주, 그리고 희망 공모가는 17,000원에서 무려 25,000원. 금액은요, 한 460억 원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11월 중에 수요 예측과 그다음에 청약을 거쳐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개인 투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다음 화면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알지? 예, 알지노믹스가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술력과 달리 재무 상황은 어떡하다? 심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다. 그래서 알지노믹스는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썼어요. 그 지출로 인해서 24년 무려 마이너스 129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2025년 상반기에도 무려 마이너스 11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누적 손실이 불어나면서 자본 잠식률은 2024년 5,587%에서 2025년 상반기 무려 1,863% 급등했고요. 자기 자본 마이너스 1,828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상장하면 안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는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다? 돈이 없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요. 2018년 금융위원회가 2018년도에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예. 그때는 좀 미스는 할 수 있죠. 야, 이거 막상 이렇게 해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가 좀 크더라라고 생각하면요. 그다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보수 정권으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고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요. 2년 반 하고 일단 쫓겨났습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다시 새로 정부가 이제 들어섰어요. 그러면 2018년도 금융위원회에서 좀 뭔가 미스가 있었으면 지금도 수정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오늘은 뭐 아주 코스피 코스닥 물론 이제 미국 AI 뭐 거품론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뭐 크게 조정을 줬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는 돈이 외인들한테 4조 원 입더라. 4조. 그래서 저는요. 젠슨왕이 와서 그냥 조용히 니들끼리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것이지 굳이 삼성동 막 그 사람들 막 기자들 불러다가 꼭 치맥을 했어야 됐나. 그래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섰어요. 그죠? 5천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증시가 물론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5,000포인트 가야 본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그렇게 휘둘리지 마셔라. 물론 하이닉스가 많이 가긴 갔어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 말이죠. 아니 4,200포인트가 날아가면 코스닥은 못 가도 1,400원 가야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안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예. 자, 2018년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거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발표하면서 계속 사업 이익과 어떻게 해요? 자본 잠식 없음 요건이 삭제되면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은 재무가 없던 사무실이 없던 상관없이 상장이 가능하다. 이거는 없다니까요. 이거는 저 캄보디아나 가능한 거지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물론 알지노믹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장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2018년도 금융위원회가 특례 상장 자, 제가 24년도 1년 내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특례 상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상장했어. 상장했는데 상장 후에도 계속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 그다음에 상장 폐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종목에 막 10만 원, 5만 원, 7만 원, 4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래가지고 싹 팔아 제낍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 다 고점에 물리게 하고 자기들은 떵떵거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대한민국 주식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온전한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미국으로 떠났던 엔비디아 물려있고 테슬라에 물려있던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유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알지노믹스의 증권 신고서에도 우리 기술 특례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 전액 잠식에 대한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 회사가 상장되면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자,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기사 잡으세요. 상장 전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상장 전에. 그러니까 5년 연속 적자예요. 매출액도 없어요. 부채 비율, 자본 잠식이에요. 유보율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오피스텔 뭐 5평짜리 하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멀쩡한 말도 안 되는 이 회사가 갑자기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매출액 영업이익도 있고 부채 비율도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다가 그러니까 5년 연속 내내 적자에다가 갑자기 상장 직전 연도에 그렇게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잠식을 해소한 다음에 상장을 했어. 그래서 막 5만 원, 7만 원에 막
엄청나게 팔리고 나서 다시 재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기술충의 구조적 이런 딜레마다. 안 그런 종목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1,8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한 500개는 치워야 된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정상적인 주식 대혁명을 이룰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자, 완전 자본 잠식 기업도 공모자금 전환 우선조로 형식적 해소하고 수익성 부재로 다시 잠식 전환됐다 유상증자 반복 이런 제도 모순 이런 지적 이렇게 계속 나오면 뭔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기술이 있느냐? 그래요. 검증은 누가 하느냐? 그래 한국거래소에서 어떤 회사 AI 관련주야. 그러면 지난주에도 뭐 루닛 해서 제가 몇 개, JLK, 세 종목 얘기했잖아요. 의료 AI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죠? 결국에는 그런 100% 작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 육성 취지는 무색하고 면죄부 제도로 변질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난리 난다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 이 종목은요, 무슨 종목이냐면, 노타치, 이런 종목입니다. 아니, 노타치가 아니라, 한국말로는 한국식 영어로는 노터치, 일본식 발음으로는 노타치.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노타라는 회사입니다. 언제 상장했어요? 월요일 날이요. 어제 그저께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신성장 기업. 이게 특례 상장입니다. 기술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요, 액면가 100원에 자본금 21억입니다. 이게 상장을 했어요. 노타치. 그죠. 노타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게요, 상장 첫날이라 모르겠지. 분봉으로 들어가 볼게요. 분봉으로 봤더니 상장 첫날에 3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9시에 34,000원. 바닥은 22,400원. 야, 34,000원. 자, 좋아.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느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동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노타치입니다가 아니라 노타이며 영문으로는 노타 INC로 표기한다. AI 모델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제는 이제 AI입니까?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로봇이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비만 관련주. 또 얼마 전에는 그렇죠.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갑자기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등등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죠? 그래, AI 좋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자, 이분들은 참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성소장의 방법으로 한번 하나씩 뒤져봅시다. 자, 상장 첫날, 이 회사의 지분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안정성 지표는 괜찮은데요? 1년 안에 현금화 쓰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런데요, 여기 퍼센트 보면요, 20%입니다. 아니라니까요. 200% 밑에서 200%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 볼까요? 이 회사가 노타라는 회사가요. 어떻게 해요? 2년 연속 적자고요. 여기에 대한 22년 그 이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BPS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상장을 해서 3만 얼마에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AI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자, 이 방송을 빌어서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대한민국에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애널리스트 전문가님들께 꼭 무릎 꿇고 제가 아주 싹싹 빕니다. 재무제표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요. 그래서 이틀째 됐습니다.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2일차. 봤더니요. 43,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그래 43,3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종목 노타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재무제표를 봤더니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대주 지분이 20%랍니다. 그러면 80%는 어디 갔을까요? 80%는 어디 갔을까요? 대주 지분이요, 제가 늘 얘기하죠.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면 안 됩니다. 부채 비율은 150% 이하여야 되며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드시 흑자여야 된다. 근데 적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대주주 지분인데 20% 상장했던 첫날부터 이 회사는 이튿날 되는 날 20%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 3일째 되는 날을 봤습니다. 이야, 52,000원. 이게요, 오늘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 방송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예, 열심히 저 칙칙폭폭 예,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예, 자료를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급하게. 그래서 오늘은 꼭 알려야 되겠다. 노타를. 자, 5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요, 상장한 지 며칠째,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상식에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 노타에 대한 종목을 봤더니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날에는 대주주 지분을 이야기하더니 3일째 되니까 드디어 BPS를 공개합니다. 마이너스 7,440원이라고. 이 종목을 5만 원에 사셨으면 이 회사가 없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회사다. 이 회사에 한 주당 7,440원을 갖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꾸준하게 AI 관련 소프트웨어, 이게 막 승승장구해서 이 회사가 잘 나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례 상장 제도는 도대체 왜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백 개씩 시장에 들어와서 왜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들어간 게 엔비디아입니다. 들어간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가격이 좋은 가격이고 테슬라는 좋은 가격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을 이미 상장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노타 종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타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야, 이 종목이 뭐야? 어우, 그래요. 야, 비밀입니다. 이 종목은 뭐야? 이제 하도 이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그러면 15일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예, 여러분들 뵙기를 원하는 밑에 하단에 광고 자막 나가죠. 자, 어때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어때요? 계속 5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죠. 계속 적자입니다. 그죠? 그래, 적자예요. 그렇죠. 어때요? 그리고요, 여기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PS가 마이너스죠. 뭐하고 똑같아요? 노타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채비율 유보율이 완전 잠식.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는 저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맞춰놔요. 4,000원, 7,000원 그래 놓고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뭐 물론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예, 이 종목이 예, 공개를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봅시다. 월봉 차트입니다. 얼마까지 갔었냐? 이렇게 갔었어요. 자, 노타보다 쌉니다. 29,600원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800원 찍고 지금은 예,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600원. 거래 정지입니다. 거래 정지. 예. 이 회사는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래 정지예요. 상장 폐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5년 연속, 3년 연속 적자 회사에 완전 잠식 부채 비율에 유보율이 해당사항 없고 그다음에 청산 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면요. 거래 정지인 거예요. 거래 정지. 이해가셨어요? 거래 정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거 예시를 월봉이고 이런 회사는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주봉으로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그래요. 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몇 년도인지를 좀 잘 보시면, 물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다 글로벌, 증시가 에브리싱 랠리 할 때,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종목이 에브리싱 랠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막 때는 이때다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목들을 다 출현시켜서 정말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구할까 싶어서 들어간 게 때 아닌 엔비디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특이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커버그 누나거든요. 저커버그 누나. 어떤 이제 이즈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가 저커버그 누나를 사회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대요. 이것도 한점 뭐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허위 공시한 겁니다. 그 회사 이제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저커버그. 자, 전청조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가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요, 펜싱을 배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배우고 싶었냐 그랬더니, 테슬라 대표하고, 펜싱 한번 겨루고 싶어서 배우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전에 그 방송에서 방송사고 났었죠. 그거를 뉴스를 진행하던 그 앵커가 웃음 탐느냐고. 오케이. 자. 이즈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자체, 왜 60원일까요? 이거는 이제 정리매매가 된 거예요. 예,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되면 한 7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3만 원에 사셨던, 예, 노탈한 종목을 5만 원에 사셨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금액은요, 60원, 이걸 이제 우리가 휴지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회사 재무제표가 어땠느냐? 늘 똑같습니다. 계속 적자 회사고 엉망진창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요, 예, 이즈미디어가 예, 검색창에 검색이 돼서 여기를 클릭을 해봤더니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폐쇄가 됐어요. 홈페이지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됐으니까 굳이, 예,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알려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저커버그 누나가 사회이사로 들어오기로 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거 뭐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창업자, 예, 저커버그의 친 누나를 우리 회사를 영입했다. 그래서 허위 공시를 했습니다. 작전한 거죠. 그죠? 그러면 몰랐을까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는 몰랐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기소됐습니다. 허위 공시 등으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대표들이, 왜 대표들일까요? 예.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주 지분이 한 20% 이하가 되면요, 대표가 바뀐다니까요, 주인이.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징역형. 그런데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우리 김상현 재판장님께서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공동대표 A씨 49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 야, 기가 막히죠. 그죠? 1심이에요. 이거 2심 가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하면요. 거의 이건 뭐 2심 가더라도 뭐 집행유예. 그리고 1억이 뭡니까? 1억이. 그 다음에 B씨는 60살인데 이 친구는 징역 2년과 얘도 벌금 1억 원. 벌금 1억 원? 야, 이런 행위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진짜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커버그 누나가 사회이사로 영업된다고 그랬더니 영입된다고 그러면 큰 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안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그 징역 이렇게 때리고 벌금 1억 원이요? 개인 투자자는 진짜 몇십억, 몇백억을 손해를 봤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되게 징역 40년에 벌금 및 추징금 막 150억, 200억 이러면요,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러실까요? 야, 이게 코난, 백두 대낮에 저커버그 누나.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질이 좀 나쁘지 않나. 근데,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자, 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니다. 20% 이하, 영업이익 적자, 부채비율 엉망, 유보율 없음,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또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B씨는 저커버그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회이사로 영입했다. 허위 공시한 혐의 적용됐고, 이들은 또 사채업자한테 얼마 60원가량을 빌리면서 회사 주식을 뭐로?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받았다. 20% 이하는 하지 마세요. 영업이익 적자는 하지 마세요. 부채비율 뭐 150% 이상, 뭐 유보율 엉망진창.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해서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좀비 기업이 아직까지도 400~500개가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재무제표 봐서 지금
그리고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재무제표를 보시라고요. 예? 예. 저는 꾸준하게 볼 겁니다. 과연 노타를 어느 방송에서 누가 제시를 할까 한번 챙겨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게 오인하게 만들어서 뭘 오인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만들어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 야, 이게 투명성, 공정성은 아시잖아요. 남부지검, 남부지법,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 이거는 예, 범행이에요, 범행. 나쁜 짓이라고요. 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정부를 예, 분명히 예, 그런 철퇴를 내릴 것으로. 자, 이지미디어는 경영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해 결국 어떻게 했다? 상장 폐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23년 10월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서 또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도 이것도 없애야 되잖아요. 한 번 아닌 건 아닌데. 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제 지금 뭐 거래정지된 종목들 보면 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난해 8월에 법원은 기각을 했죠. 아, 그래요.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보면은 또 종목들 보면은 뭐 특별하게, 사장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뭐 늘 소고기만 먹겠어요. 가끔, 냉동 삼겹살도 이제 한 번씩 먹어주는 거죠. 자, 주식 대혁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여주면서요. 어떤 매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예, 정상적인 종목이든 그렇지 않은 종목이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남은 후반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주식이라는 거는 뭐 급등락 있는 거고요. 조정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힘들어 하실 거고요. 단지 좀 과하다 싶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좀 뒤돌아서 반대로 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단에 자막이 나갑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1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요, 어쨌든 재무제표든 차트에 뭔가 표기가 되고요, 어떤 포인트, 매수, 매도 포인트가 그 차트에 그리고 재무제표에 분명히 나온다는 말씀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을 들어왔으면 그냥 뭐 좋은 거 없어? 그러고요. 가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봅니다만 증권방송 보면 이제 종목 진단이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 이제 고점 부분. 뭐 또 어떤 분은 또 다행히도 뭐 한 10%, 20% 수익이 났는데도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준 잡고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좋은 거 없어. 좋은 게 있으면 지들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내용, 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대전에서 다음 주 토요일 12시에 뵙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자,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도요, 비밀입니다. 오, 소장님, 뭔 비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여기 보이십니까? 예. 녹색 화살표, 비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없고 단봉으로 발생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획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7%, 종가로부터 여기가 14%, 종가로부터 여기가 28%, 종가로부터 여기가 56%인데 여기가 끝이에요. 56이. 아셨죠? 그래서 내가 X축, Y축 이야기도 했잖아요. X축은 기간이고요. Y축은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사야 돼 말해야 돼. 딱 재무제표 보고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그냥 매매하고 좋은 거 없어 매수 매도가 아니라 반드시 저는 PC로 최소 모니터는요 2개 내지 3개 정도는 보셔야 어떤 종목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종목을 내가 집중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겠죠. 빠르게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 종목이 여기 56%까지 갈지 안 갈지는요, 이 친구들이 결정하고 계획한 대로 가는 거지, 무슨 수급에 의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주식은요, 프로그램 매매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여기 7% 갔다가 다시 내려와 매수하고 다시 14% 팔고 다시 사서 어떻게 해요? 28% 갔다가 그리고 크게 상승하면서 이때 갔던 것보다 큰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줄어들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그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3714-285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줄였습니다. 이거는 신의 사자, 대마 2평이다. 대마 2평은 뭐다? 지수를 다시 지수한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에 이게 나오고 밑둥지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 잘 보세요. 나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식 대응명 다음 종목 갈게요. 이 종목도 비밀이네요. 그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게요. 이게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시작.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시작을 뜻하는데 아닌가? 언제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물렸어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저렇게 시작하면 가겠죠. 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타트를 했는데 안 가. 그러면 지치죠. 힘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에이 몰라 나 손절할래 그러고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죠. 그냥 뒀어야 되네. 그러면 가는 말이 또 가는 종목이 간다고 가는 말이 올라타자 그러고 이것도 타면 다시 꺾이는. 하여튼 여러분들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요. 여러분들 방에 모르셨죠? 다 이 친구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손절 치면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팔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거 보셨어요? 그리고 이 검정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는 하이닉스 같은 겁니다.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평균 오늘 기준으로부터 거래일수로 40일 거래일수를 계산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투자주의라고 그래. 투자주의. 뭐라고요? 투자주의. 투자주의예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 나오고요. 이 중간 지점에 과열 종목 지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간다 그러면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런데 시가총액 2위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이게 무슨 이게 땅을 치면 고칼로리십니까? 코스피 200 시가총액 2위라는 종목이 어떻게 투자주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빠진다고 해서 투자주의였잖아 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검정색 화살표는 첫 번째 신호를 주는 겁니다. 도망쳐 이 얘기입니다. 도망쳐. 그럼 파란색의 이 신호는요.
여기서 도망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나. 그런 표기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종목, 비밀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저기서 저기까지 94%.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 동전주네. 그러니까. 저도 냉동 삼겹살 먹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든 비정상적인 종목이든. 예.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동전주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는 주식 자체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30일간 유예를 줘서 야, 너네들 1달러로 안 올려? 그러면 바로 상패 통보를 한다고 그래서 상장패 통보. 아시죠? 그래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주가가 떨어진다고요. 떨어진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 이래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 자, 주가가요. 그냥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해요. 그럼 이걸 뭐예요? 기간 조정. 이래요. 기간 조정. 이거를 이제 교과서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획 이렇게 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도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주가 떨어지는 거 가격 조정, 횡보하는 것은 기간 조정. 그럼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나?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격 조정이에요. 누가?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손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고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가 얼마? 7%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고가가 어떻게 14% 이상이 돼야 된다. 즉, 그래서 종가는 7% 이상 14% 이하로 만들어지는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빨리 그날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봐서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되며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를 시현하고 직전 연도 적자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분기별로 봤을 때도 흑자를 시현했다 그러면 가능한 거고요. 부채 비율은 반드시 15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해야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BPS 청산가치라고 하는 그 가격 대비 시장에서 1.5배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손 대지 마시고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소장님, 그런 종목을 찾아보면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는 그 종목만 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획 이렇게 움직이면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시장은 뜨끈뜨끈 AI 얼마 전에 로봇 관련주 막 이런 종목들 최근에 또 2차전지 뭐 에코프로 BM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량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어떤 재무제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종목도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그러나 비중은 많이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어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회사,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부채 비율을 줄이고 유보율이 늘어나고 공자를 다시 증설하고 직원들 월급 올려주고 그 회사 가치가 막 10,000원, 막 12,000원. 근데 시장에서는 3,000원, 2,000원 이렇게 되고 거래량도 없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서 수익도 나고 이게 맞지. 지금 보셨잖아요. RG노믹스, 노타, JLK, AI 의료. 뭐가 AI라는 겁니까? 언제? 이건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를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공개를 합니다. 덕산 하이메탈이 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을요,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자, 어쨌든 지나간 차트입니다. 9월, 10월. 자, 이렇게 움직였던 덕산 하이메탈.
보고 계십니다. 덕산의 메탈. 이거는요, 제가 이제 신의 사자라고 그래서 새롭게 라인을 그어놓고 아주 단순 무식하게 주식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종목. 자,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보이십니까? 이쪽. 자, 색깔을 바꿔서 이쪽 부분. 이거를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 이걸 기준봉. 기준! 예. 기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기준이 나왔을 때, 저 때 뭘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무제표. 1. 대주지분이 57%입니다. 이 안정성 지표가 200%가 넘는데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직전 2년은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흑자 186억입니다. 그러면 내 기준은 얘를 보는 거죠. 지난 과거가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요. 이 회사 원래 괜찮았습니다. 부채 비율 79%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무려 3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BPS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회사가 6,897원, 6,900원, 거의 한 7,000원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가 반토막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3,500원, 뭐 4,000원 이때 거래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되면요.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가격이 6,800원 밑에 거래돼 4,000원, 이렇게 3,000원, 이렇게 5,000원 거래되면요. 어떻게 한다?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BPS예요. 1차가. 그러니까 특히 코스피 200 종목들 보면요. 200 종목들 보면 대개는 0.5배에서 1배까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는 BPS 장부상 청산가치라고 하는 그 가격,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과 일치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2.5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BPS를 보고 2.5배를 계산하면 돼요. 삼성전자 BPS를 보고 2.5배를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직전 고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삼성전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봤기 때문에 오케이 덕산 하이메탈 보는 거예요. 그럼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쪽으로 당겨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이쪽으로 당겨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기준 보니까 얘가 놀랍게도 30% 상한가를 갔는데요. 5,400원. 아까 보니까요. 한 7,000원 가까이 됩니다. BPS가. 오케이. 자 기준봉이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심 30% 반으로 가르면 15%잖아요. 즉 14%,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 뒤로 돌아 그래서 며칠이라고 그래서 거래일수로 내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먹지 마세요. 며칠 잊어먹지 마세요. 40일이라고 했잖아요. 40일. 40일 안에 뭐가 대마 이평이 들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마 이평 어떻게 해라? 40일 40개 40 거래일수에 대마 이평이 있었냐 보니까 50일 거래일수 동안 대마 이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 아니에요. 얘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가 이 중심 대마 이평이 어떤 캔들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이나 그 중심 라인을 통과될 때 그쪽부터 이제 기준을 잡겠죠. 그래서 덕산하이메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봐서 오케이 뒤로 돌아서 딱 봤어요. 자, 딱 보고 재무제표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됐어. 그렇죠. 정상이죠. 그래서 딱 봤더니요. 그 다음 날 음봉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대마 이평이 이 중심으로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기준이구나. 저기서부터 기준이구나. 그러면 기준봉이라고 하는 것은 성 소장이 이야기했던 14% 즉 다시 얘기해서 15% 이하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쫙 큰 거예요. 이게 15%예요. 그러면 성수님은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안 해. 그리고 얘는 덕산하이메탈은
예, 내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지 마. 사지 마. 예. 자, 여기서 사지 마. 돈이 많아요, 저는. 이 종목에 한번 목숨 걸고 싶어요. 그럼 조금씩 모으든가. 자, 기준봉 자체가 40일 이전에도 없었고 50일이 넘어 있었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30%의 캔들의 중심을 딱 거놓고 기다려. 밑으로 계속 기다려. 거래량 없이, 그죠? 가만히 기다려. 아까 제가 비밀이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요. 자, 기다렸더니 이쯤에서 기다렸더니 뭐가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 기억할 거. 요 회색 선을 기억하자. 회색 선이 대마이평인데 대마이평은 지수를 다시 지수한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함수 수식 만들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첫 번째 기준봉 30%에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자, 이거를 이제 반으로 가른 거잖아요. 여기가 15, 여기가 15. 그래서 밑으로 기다렸더니 이 뭐가 바로 대마이평이 이 양봉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써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 돈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꾸준하게 이 한 종목을 보고 꾸준하게 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훅 들어오면요. 이건 나름대로 바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산하이메탈을 혹시 들고 있으면 뭔가 어떤 매집의 흔적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시작. 그래요. 시작. 그러고서 바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이 7,97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BPS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격들 보면 막 4,000원대 막 이랬잖아요. 얘가 거의 7,000원대인데. 그죠? 아까 유보율 대주주 지분 괜찮고요. 안정성 지표 괜찮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괜찮고요. 부채비율 유보율이 막 3,0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거의 한 6,900원, 7,000원짜리인데 아니 저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안 좋아요. 기다렸다가 대마이평이 다시 중심 라인 돌파하면서 나올 때 이때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 매도하느냐? BPS 가격 거기가 목표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얘가 다시 눌렸다가 덕산하이메탈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기서부터 주봉, 그 다음에 월봉을 보고 재무제표와 믹싱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방법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시면 꼼꼼하게 시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 여기서 여기까지가 65%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세 번째 화살표가 발생하는 바로 기준봉이 발생하는데 여기까지 발생하는데도 BPS 가격까지 가지 않았거든. 기다렸다가 장대 양봉 발생하면서 이 거래량보다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냥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집어 던지고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밀이란 종목, 그리고 제가 시작부터 얘기했던 앞으로 뭐 상장 11월 중순경에 상장하겠죠. 그런 종목. 그렇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테마가 형성되고 AI 무슨 로봇 관련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젠 어떤 타당하고 상식에 맞는 종목군들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짧고 굵게 가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57%의 안정성 지표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은 덕산하이메탈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고 고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